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해양수산부와 HMM 부산 이전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문제는 해당 기관과 기업 내부에서 반발 기류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저희 KBS 부산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 속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앞으로 실현 방안과 과제를 분야별로 짚어봅니다. 먼저 부산 해양수도 공약을 강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 현안 청취 과정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에 빠른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다음 날인 6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즉각 이전 추진단을 구성했고 대통령실은 해양수산 비서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추진단이 활동하면 이전 규모와 후보지에 대한 물색도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은 해수부 부산 이전이 해수부 자체의 역할을 키우고 동남권의 조선 플랜트 분야를 육성하는 기회라고 지적합니다. 부산이 있고 울산이 있고 또 거제도 있고 이걸 묶어서 볼 때 이러한 해양 산업의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지역이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해수부 이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해수부 직원의 약 85%가 부산 이전에 반대한다는 점입니다. 해수부의 역할과 위상 강화는 직원들의 이전 반대를 설득할 해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산자부가 갖고 있는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 기능을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면서 이전하게 되면 해양수산부의 부처 위상이 획기적으로 올라가면서 직원들의 사기도 덩달아 올라갈 것입니다. HMM 부산 이전 해법도 마찬가지. 육상 노조의 반발을 잠재우려면 부산 이전에 따른 유인책을 주고 조직 기능별로 이전 대상을 찾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해외 영업에 필요한 조직은 서울에 남겨두고 나머지 본사 기능을 부산으로 옮길 수 있도록 HMM과 정부 그리고 지역 경제계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부산항 북한과 신항, 진해 신항 개발은 해양 강국을 꿈꾸는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단순히 해수부와 HMM을 넘어 해양, 항만, 수상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규모를 늘려 클러스터 집적 효과를 더 키워야 진짜 해양 수도 부산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 실현 방안과 과제를 분야별로 점검하는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새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확대를 역점 사업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부산의 동백전 발행 규모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이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입 5년을 넘긴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부산 시민 2명 중 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 과감한 국비 지원 덕택에 발행액과 환급액 모두 늘었지만 전 정부 들어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국비가 대폭 삭감되자 발행액이 첫 해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올해도 국비 지원 없이 당장 부산시 예산 770억 원만 편성한 상황. 새 정부가 조만간 지역화폐 추경 예산을 투입하면 부산시도 신속하게 시비를 추가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산만 정해지면 저희가 소상공인이 어려운 만큼 빨리 검토를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가 늘고 소상공인 매출이 커지고 지역경제에 돈이 도는 선순환 체계 구축이 필수. 여기에 더해 코로나19부터 비상계엄 여파로 이어진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덜 수 있게 실질적인 채무 조정 방안이 시급합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을 내주는 걸로 정책이 일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출이 결국 자영업자들한테 빚으로 부담으로 돌아와서 오히려 자영업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올해 초 불과 2달 사이 부산의 폐업 공제금이 197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로 치솟았고 부산 자영업자 수는 3년째 감소세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비상경제대책이 하루빨리 온기를 불어넣지 못한다면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벼랑 끝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 실현 방안과 과제를 분야별로 점검하는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오늘 세 번째로 동남투자은행 설립과 광역교통망, 또 메가시티 실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강성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약속했던 동남투자은행, 이를 위해 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 46명이 동남권 산업투자공사 설립을 위한 법안을 이미 발의했습니다. 동남권 3개 광역자치단체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출자한 자본금 3조 원 규모로 동남권 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주요 내용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정부와 여당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하지만 자금 조달 방식과 출자 국책은행의 역할 조율 등이 구체적이질 않습니다. 특히 산업은행 이전을 고수하는 부산시의 입장은 냉담합니다.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좀 요청을 하고. 부울경 30분대 생활권도 주요 공약 중 하나입니다. 특히 부산 노포에서 양산 웅상을 거쳐 울산 KTX역을 연결하는 총 길이 48.8km 광역철도 사업은 예타 결과 발표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 경부선 철도 지하화와 부전 마산 복선 전철 개통 등 굵직한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을 앞두고 새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지역 간에 있어서 교통망이 연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계획이라든지 실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균형 발전은 이른바 5극 3특으로 요약됩니다. 동남권 메가시티를 염두에 둔 셈입니다. 하지만 이미 부산과 경남이 행정통합을 추진 중이라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혼란만 부추길 수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는 곧 가동될 국정기획위원회 논의를 통해 확인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내놨던 지역 공약과 관련해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점검하는 KBS 부산의 연속 기획보도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방소멸 해법 중 하나로 이 대통령이 제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장성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지방에서도 연구하고 박사도 하고 석사도 하고 여기서도 취업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서울대 비슷한 거 10개를 만드는데 수도권 1극 체제 타파,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떠안은 이재명 정부. 그 핵심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서울대 10개 만들기입니다. 서울대를 중심으로 서열화된 대학의 독점적인 지위를 깨기 위해 전국의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지역의 대기업이나 첨단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충분히 양성하고 그다음 지역 대학들의 동반 성장의 중심축이 되도록 하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문제는 돈이고 해법도 돈입니다. 거점 국립대 9곳의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는 서울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 이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국립대당 3천억 원 이상, 매년 약 3조 원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없다면 글로컬대나 라이즈처럼 현재 진행 중인 대학 지원 사업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강력한 드라이브가 구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소 구체성 부족과 기존 정책 조합 수준의 느낌이 들며 다른 지방대의 위축 우려와 막대한 재정 소요 등에 대한 과제를 청년 인재 유출과 수도권 집중, 그리고 고령화로 지역은 소멸 위기입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단순히 국립대 지원 정책에 그치지 않게 새 정부의 파격적인 실험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